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우리들을 열광케 하는 도시입니다. 그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우리를 왜 이렇게 열광케 할까요? 그야말로 도시의 역사를 목격하고 문화를 지켜오고 삶을 말하는 100년 된 식당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100년 된 식당을 책을 발간해서 우리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구혜란 작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뉴욕 100년 식당. 네. 이게 100년을 한 자리를 지켜오면서 그 영업을 했던 업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본래 그 인테리어 그 디자이너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FIT에서 본래 그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 교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안 하세요? 네, 안 해요. 은퇴하셨어요? 2013년까지 제가 또 뭐 한국에 그때 한 2년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다가 보니까 제가 저기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네. 시간 강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한 2년을 하도 거의 2년을 제가 한 공백기가 있었어요. 한국에 가 있는 공백기. 본래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유학 오신 지도 오래되셨죠? 그쵸. 81년에 왔으니까. 아유, 오셨네요. 지금 몇 년간 40년 되셨나요? 네, 맞아요. 예, 40년 네. 되셔서 이제 그 디자이너로서도 성공하고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그러면은 인테리어에 관련된 책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식당, 뉴욕 100년 식당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그쵸. 네.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이 가서 구경을 해요. 무슨 어느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는 저로서는 제가 가르칠 때도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뭘 하나를 쓰더라도 그게 어떻게 커다란 공간에서 사용이 될지 그거를 제일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뉴욕이거든요. 뉴욕은 항상 새로운 게 나오고 첨단의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러 다니다가 또 더군다나 뉴욕에 있으면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친구니 지인이니. 그러다가 제가 또 음식을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쌓인 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네. 친구들이 오면은 저를 매일 불러내요. 그래서 구경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쌓이게 됐어요. 또 그런 계기가 있군요. 네. 그런데 아주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식당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먹거리를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책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역사를 말하고 문화를 말하고 삶을 말하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록된 것이 29개 식당이 있더라고요. 네. 29개인데 제가 그게 뉴욕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결국은 맨하탄 안으로만 줄였고 그 한 몇 군데는 더 저희가 뺐어요. 네. 너무 두꺼워진다고 또 빼라 그래서 뺀 게 있어갖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29개에서 맨하탄에서 한 4-5개가 더 있어요. 100년 넘은 게. 그리고 브루클린 쪽에 브루클린이나 퀸스 앞에서 한 5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그걸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0년이 넘는 식당은 다 맨하탄에 있군요.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이요? 네, 맨하탄에.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100년이 안 된 식당도 하나 있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항상 가서 먹고 제 네. 라이프가 거기 있어서 그리고 그 집은 제가 봤을 때 꼭 100년이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5년까지 15년 후에도 제 네. 책을 읽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제이바라고 거기는 가게예요. 델리 예. 가게인데 예, 그 집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다 100년에도. 가서 드셔보셨어요? 29개 식당에. 그쵸. 제가 27개는 평소에 가던 데고 2개는 제가 이 책을 하면서 발견한 데예요. 근데 이 평소에 가더라도 또 이 책을 쓸 때는 다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군데 한 6-7번은 더 가봤어요. 네. 근데 그 식당이라는 게 그 형제가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한 번 가고 안 가는 것이 식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년을 지켜왔다고 하면 일단은
맛있다라는 것은 보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던가요? 100년이 된 거에 기본 음식점이 오래되려 그러면요. 맛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형제지간에도 맛없으면 한 번 가고 안 글쎄 간다. 말이에요. 그건 또 처음 들었어요. 오늘. 예, 100년을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맛은 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렇지 않고서는 안 갈 텐데.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 구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맛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어느 집이 좀 가장 내 입맛에 맞던가요? 제 입맛이 다양해서요. 주머니의 사정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왜냐면 거기에 한 세 군데가 스테이크집은 네. 아시잖아요. 미국의 스테이크집 비싼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려면은 그 세 군데를 가고 아니면 그거보다 여기 보면은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 샌드위치만 파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게 그 3시 전에 항상 닫아요. 아, 근데 그렇게 샌드위치가 크면서 맛있는데 없어요. 근데 다 이 집들이 비싼 집이에요. 싼 집도 있고 비싼 아니에요. 집도 있어요. 아주 싼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가 다 있어요. 다양해요. 네. 어떤 집은 술만 파는 집도 있어요. 바인데 100년이 된 바가 있어요. 그 집은 음식 아무것도 안 팔고 이렇게 봉지 포테이토 칩 하나밖에 안 팔아요. 술하고. 그래요. 네. 손님들이 많던가요? 그 집은 사람 많을 때는 들어도 못 가요. 아, 참. 그만큼 역사가 될 때는 무엇인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 몇 년 됐나요? 100년은 기본이겠고 어떤 가장 건 오래된 것이 어떤 건 1782년이 시작인데요. 200년이 넘었네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100년이 그거는 아니라 그 집을 오래된 걸로 안 쳐줘요. 미국 애들은. 왜요? 이유는 그 집은 중간에 닫았다가 다시 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긴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넣었고요. 그렇지 않고 제일 오래된 거는 이어인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지금까지는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저기 브리치 카페라고 1794년인가 열었는데 그 집이 샌디 때문에 저기 건물이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열지를 못하고 아직도 열지 못했어요. 300년 가까이 됐네요. 네. 그런 집도 있네요. 네. 근데 그 집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메이어 카치가 매일 와서 먹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브리치 카페가 유명한 집인데 애석하게 닫았어요.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네. 브리치 카페는 없어요. 못 그래요? 들어갔어요. 왜냐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닫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리서치를 했었던 게 언제 내가 끝나기 전에 열지 않을까 하는 말에 제가 했는데 매번 해도 여태까지도 닫아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처음 피자를 팔던 집이 있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뉴욕 타임즈에서 피자 왕조라는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근데 모든 유명한 피자집은 다 거기서 일한 사람이 나와서 해요. 그래요. 네, 유명하다고 하는 뭐 브루클린에 있는 그리말디 뭐서부터 시작해갖고서 알고 보면 다 이렇게 그 집을 놓고 다 밑에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피자 왕조. 이름이 뭐 롬바디스가 뭐라고 롬바디스.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맛이 정말 다른 집하고 다르던가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집이 맛있는 거는 클램 피자. 그래요. 그 피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클램을 만들면은 대부분 그 마짜렐라 치즈를 넣는데 이 집은 로메노 치즈를 넣었고 크리스피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니까요. 어떤 건 어떻게 쿠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음식에 대한 역사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자가 왜 딴 집하고 다른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클램 피자는 아무도 없어요. 뉴욕에는. 맨하탄에 가면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꼭 클램 피자. 30여 년 전에 맨하탄에 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피자를 많이 여기저기서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이 롬바디스를 제가 왜 안 가봤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집이 조금 닫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명한 피자집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슬라이스는 안 팔고 큰 판을 팔아요. 우리 군생님 모시고 네. 갔죠. 뭐. 지금 그렇죠. 맨하탄에 사시잖아요. 네, 그러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또 뭐 식당에 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성 출입 금지, 네. 여성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식당들도 여성 출입 금지 그런 식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성이 음식점을 간 데가 없었잖아요. 선술집 아니면 기생집이었죠. 네. 그 선술집은 주로 저기 주막에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결국은 태분이라는 데가 위에는 잠자고 밑에는 술 팔고 밥 팔고 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거기에는 직업 여성밖에 못 가죠. 여성이 혼자 음식점을 간다는 게 허락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기 참정권이 있는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던. 그러면 미국에도 뭐 여성 존중, 여성 평등 하면서도 이게 뒤돌아 역사를 보면은 100년 전으로 뒤돌아가 보면은 미국의 여성들이 참 많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응? 많은 불평등 많죠. 이름까지 뺏겨야 시집 되는데. 가면은 이름까지 뺏기, 성까지 뺏기. 성까지 어떻게 뺏기니까요. 보면은요. 네. 그런 역사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미국의 그 성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거기 보면 세 군데가 나와요.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제일 늦게 허락한 데가 거기서 맥솔리라는 데인데 1970년대 여자를 허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뭐 보통 100년 된 식당들은 스테이크 집이 가장 많던가요? 아니에요. 스테이크 집은 세 군데 있고요. 네. 스테이크 집 세 군데고 아이리시 태븐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파스타만 만들어서 100년 된 집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손칼국, 아니 그러니까 국수 기억나세요? 국수집. 그래서 이렇게 빨래줄처럼 걸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파스타를 만들었던 집이에요. 어느 집은 스테이크가 얼마나 많이 맛있게 팔리는지 뭐 일주일에 뭐 4,000kg 이상이 네. 팔린다라는 그 내용도 수록돼 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델모니커스하고 킨스하고 올 홈스테드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게 다른데 델모니커스라는 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좋은 보석이 티파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스테이크 델모니커스였어요. 아, 그렇게 그래요? 유명했던 집이에요. 네. 뭐그 굴도 파는 집도 있고 뭐 랍스터 파는 집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오이스터바 가면은 그랜드 센트럴에 오이스터바 가면은 굴 오이스터 그날의 굴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보통 다 뭐 유럽 사람들이었겠죠 아무래도요. 그렇죠. 네, 딱 한 군데만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중국 사람이 100년 된 그렇죠. 아주 간신히 100년 됐어요. 딱 보니까 1920년에 이렇게 네, 그, 딱 오픈한 100년 그 됐어요. 있더라고요. 네, 기록이. 네. 우리 한국 업체도 100년 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0년만 있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100년을 지켜오기까지 보면은 업주들 그 식당들의 특징이 뭐던가요? 첫째 음식은 기본이고요. 네. 두 번째 뭔가 이렇게 저 프라이드가 있어서 저렇게 된 네.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냥 이 자기가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집들도 있어요. 이게 100년이 됐다고 네. 한자손이 아니라 팔 때 까다롭게 굴어요. 아, 그냥 내 거를 팔아서 이게 아니라 뭐 어떤 한 저기 페널리 같은 경우는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한테 이거 주지만 바꾸면 안 된다. 메뉴를 보존하고 네. 맛을 보존하고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를 그대로. 보존하고. 네. 근데 인테리어가 100년 전에 게 지금까지도 그 가능해요? 그럼요. 더군다나 더 신기한 거는 왜냐하면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다시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 참. 그게 원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그 이제 태분이니 이런 데를 여기 저 책에 있는 데 가보면 꼭 바를 보세요. 그게 다 100년 된 바예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화려한 모습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튼튼하고 그 역사적이고 장인 정신의 그런 그 모습은 옛날 사람들이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뭐 기계로 하고 뭐 안에도 보면 진짜 원목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니까 오래 못 가요 100년을. 결국은. 지금 100년이라고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뭐 150년, 200년, 그쵸. 250년 된 식당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무슨 10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몇 년만 되면 실내 장식 갖춘다 그래가지고 막 뜯어부시고 또 많이 돈 들어가고 또 몇 년 못 가서 또 주인 바뀌고 또 식당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데 네.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100년을 넘게 지켜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식당이 아닌가 이 책에서 말하는. 네. 뭐 업주들의 경영 철학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났어야 되는 이유가 저랑 꼭 또 사진을 찍으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푸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형제한테 준 사람도 있는데 일은 한 사람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떤 그 패널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를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서 너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유명한 브랜드 네임 그런 저기 뭐 매장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 돈을 더 번대요. 그런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거기 주인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 하나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하나 홀스테븐이라는 데는 주인이 바뀌어갖고 그러면 이 고객들이 난리가 나요. 어떻게 바뀔까? 바뀌지 못하게끔 하느라고 미국에서도 또 그래요.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그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뭐 100년이 넘은 식당들이 지금 뭐 몇 개를 제외한 맨하탄에 있는 걸 이제 전부 다 지금 수록을 하셨는데 혹시 이걸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맨하탄 지역이라고 할까? 아니면 뉴욕시 식당이 몇 개 정도가 대략 되나요? 뭐 제가 그게 요새 최근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2만 6천이 된다고 나온 게 있는데 그 식당의 어떤 그 종류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좀 뉴욕에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뉴욕에서는 삼시삼끼를 다른 데를 가서 네. 먹고 다 먹었다 싶으면 또 새 거 생겨서 네. 평생을 여기 있어도 같은 음식점 안 가도 평생을 다 못 먹는다는 게 저 식당이 많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식당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 다양한 민족의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뭐 한식당, 뭐 중국, 일본, 이태리, 뭐 그리스, 터키, 뭐 타일랜드, 뭐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점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세계적인 도시 우리를 열광케 한다는 맨하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하탄이라는 그래서 도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그러니까 세계 안에 있는 뉴욕인데 네, 뉴욕 안에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 한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식당이 지금 세계화된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음식을요. 근데 아까 조금 얘기 언급했습니다마는 식당이 이렇게 오래 지켜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거를 앞으로 100년 식당 후에 이런 책자에 하는 식당도 좀 기록이 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준비를 그러니까 우선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게 많이들 이 건물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때 렌트가 올라가서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쓴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여기도 말고 제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오래된 것들이 없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머 이거 없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유는 대부분 렌트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을 그게 문제죠. 사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들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렌트를 해가지고는 100년을 지킬 수 없다. 쉽지가 않아요. 렌트비 문제라든가 네. 또 건물 주위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따라서 네. 하고 싶어도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물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값이 딴 데보다 좀 싼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렌트가 많이 나가니까 음식값이 비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올려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구애란 작가님께서 무엇인가
하는 어떤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식당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식당 기록만 했다면은 무슨 사진 많이 음식 사진하고 음식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역사하고 문화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트래블 섹션에 있는 게 아니라 인문 쪽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문 계통으로 됐는데 근데 글쎄 저도 모르게 제가 썼으니까 제 의도가 들어갔겠죠. 근데 뭐를 많이 알리고 싶었냐 하면 문화,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는 주의식 코쇼푸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컴포푸드라는 게 뭐냐. 썬데이 소스가 뭐냐라는 건 결국 문화를 얘기를 해주는 네. 건데 그 문화가 그러니까 코쇼는 우리랑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컴포푸드라는 건 결국 우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썬데이 소스라는 건 결국 우리가 명절에 만나서 하면서 친척끼리 얘기하고 뭐하고 그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 사는 게. 네. 그래서 그게 딴 나라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 요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다 비슷하다. 좀 다른 점도 있어서 이색하긴 하지만 우리랑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제가 항상 뭐 누구는 어떤 민족은 어떻다 해서 사람은 똑같아. 결국은 얘기해서 나쁜 사람은 나쁘고 좋은 사람은 좋고 느끼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서로 이해를 하고 결국은 알다 보면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느끼는 있는 거예요. 방법과 방향의 차이일 뿐이지. 네.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타 민족의 문화라든가 미국의 역사 문화를 좀 알지 못하고는 늘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문화 또 타 민족의 문화를 아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미국 속에 살아가는데 주인공으로서 승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더 자신감이 들어요. 네. 한국 음식이 미국 속에서 더 훌륭한 음식이 될 수 있겠고 우리 문화가 미국 속에서 더 훌륭하게 꽃을 피울 수 있겠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 속에서 당당히 누구와도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남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네.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남의 것도 잘 이해하는 것도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당이라는 책이 그냥 식당만 소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역사 문화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함께 실어주었는데 앞으로 또 무엇인가 다른 책을 하나 또 우리 구 작가님께서는 좀 집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식당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역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더 해갖고 따로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민사랑 비슷한 건데 이민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 분이 써갖고 제가 한 권을 만드는 건데 저와 관계에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괴로웠던 게요. 제 개인사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좀 남한테 안 알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 그걸 쓰면은 출판사들이 재밌다고 더 쓰라는 그래서 네.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것도 저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미국에서 살아왔을 때 재밌는 얘기를 하나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제 책이라기보다 여러분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우리 있어요. 이민자들이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겪으면서 살아왔던 에피소드. 근데 저는 고생이 아니라 재밌는 걸로.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쪽으로. 네. 그 책이 빨리 좀 출간돼서 우리 동포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작가는 진짜 아닌데 어쩌다가 책을 쓰면 작가죠, 뭐. 아니에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다만 내가 아는 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쓰는 네. 거기 때문에
글쎄, 진정한 작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몰랐네요. 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재밌는 얘기. 오늘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작품 더 많이 만드셔서요. 우리 동포들이 재미있는 임의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뉴욕 백년 식당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구애란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곳에 살면서도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